그때는 몰랐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맴돌았는지. 나는 그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다 그냥 사람일 줄 알았다. 따뜻한 말은 매일 쏟아졌고 거절할 수 없는 약속이 넘쳤으며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중심에 있었다. 그렇게 오래가리라 믿었다. 이게 내 인생의 정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3개월이었다. 사업이 흔들렸고 수입이 줄었고 내가 밟고 있던 땅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 척했다. 요즘 좀 바빠. 왜 연락이 뜸해? 그런 말들이 마치 내가 내 상태를 궁금해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들렸지만 사실은 단순한 확인이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주변의 관심은 점점 확인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돈이 완전히 끊기고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도 사라졌다. 명확한 작별은 없었다. 그냥 연락이 끊겼고 내가 보내는 메시지는 무시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내 주변을 맴돌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공백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시끄럽게 말이 많던 사람들일수록 빠르게 사라졌고 조용히 옆에 있던 몇몇만이 묵묵히 남아있었다. 그제야 보였다. 누가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누가 나를 소비했던 사람인지.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시기를 그렇게 맞이했다. 집에 가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늘 웃고 다니던 내가, 항상 약속으로 바쁘던 내가 오늘 하루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문자는 없었고 며칠 전만 해도 웃으며 전화를 걸어오던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내 최근 통화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내가 가진 게 사라진 순간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 자체도 사라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걸. 이게 현실이었다. 무너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 후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다. 아니,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너도 힘들면 말해라, 도와줄게. 하지만 그런 말은 내가 아직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기에 나오는 말이었다. 진짜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그들도 말이 없어진다. 나는 사람에게 실망한 게 아니라 기대하던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왜 나는 그렇게 늦게서야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관계 소비자였다는 걸 알아챈 걸까? 시간이 지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내가 준 게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웃으며 내어준 것들, 내가 그들을 믿고 건넨 말들, 내가 바보처럼 흘려보낸 시간들. 그게 다 나 혼자만의 기억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다. 그땐 나도 힘들었어. 나중에 다시 나타난 몇몇은 그렇게 말했다. 내가 고통 속에서 사라지고 나서 잠잠해진 시절, 내 흔적이 다 가라앉은 시점에 그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자신의 힘듦을 먼저 얘기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땐 말이 안 나왔다. 너무 오랫동안 나 혼자였다는 사실이 내 입을 닫게 만들었다. 그 어떤 해명도 설명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외로움은 설명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다.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울컥했다. 이 얼굴은 누구지? 기운 빠진 눈, 말라붙은 입꼬리. 이건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대답하던 내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변했다. 망해서 변한 게 아니라 깨달아서 변한 거였다.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아무리 다 줘도, 아무리 진심을 쏟아도 결국 사람은 자기 이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이걸 너무 늦게 알았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묻고 싶다. 그때의 나는 대체 뭐였을까? 사람을 믿었던 나는 멍청했던 걸까, 순수했던 걸까? 지금은 연락도 없는 그 사람들 잘 살고 있을까? 아마 그들에겐 나는 잠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아직도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 따뜻하게 웃던 얼굴, 약속을 잡던 톡, 내 생일에 왔던 케이크. 그 조각들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
이건 미련일까 후회일까? 아니, 그냥 혼자 남은 사람이 기억을 더 오래 하는 법이다. 떠나는 사람은 가볍지만 남겨진 사람은 무겁다. 그게 삶이고 그게 인간관계였다. 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묵묵히 옆에 있어준 사람 한 명이 100명보다 값지다는 걸. 하지만 지금 나는 그 한 명조차도 잃었다. 내 무너짐은 생각보다 깊었고 사람은 그런 깊이에까지 함께 가주지 않는다. 나는 이제 혼자라는 사실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그게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혼자인 게 편해졌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으면 눈치 볼 일도 없었다. 근데 이 편안함이 진짜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버림받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일까? 가끔 헷갈렸다. 밤 11시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벽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말 한마디만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내 이야기에 반응해줄 누군가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스마트폰을 들었다. 대화창을 열었다. 예전에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 자주 웃던 사람들, 그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잘 지내? 라는 말을 보내지 못했다. 보낸다 한들 이미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 참 웃긴다. 내가 줄 게 많았을 땐 단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일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어쩌면 나는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아닐까? 아니, 그들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준다고 착각한 거였다.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준 온기를 좋아한 거였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온기처럼 소비당하도록 내버려둔 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알게 됐다. 사람은 진짜로 힘들 때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않는다. 왜냐면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외로움을 감추는 법을 배웠다. 요즘 잘 지내? 간혹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거짓말처럼 대답했다. 응, 바쁘게 지내. 그 말 안 해.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는 뜻도 있었지만 동시에 너도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아도 되라는 묘한 선긋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내 존재를 조금씩 사람들의 삶에서 지워가고 있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이자 자존심이었다. 가끔은 길을 걷다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를 지나쳤고 그곳에 함께 앉았던 사람의 모습이 기억 속에 살아났다. 같이 웃던 장면, 내가 먼저 계산하고 다음엔 내가 사라고 말하며 웃던 장면, 그리고 그 다음은 없던 장면. 나는 그 다음을 기다리다가 기억에만 남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조금씩 나도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 다가오면 나는 먼저 거리를 뒀다. 혹시 또 떠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나를 좋아한다는 말이 들려도 내가 뭘 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방어적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스스로의 벽을 높게 쌓아 올렸고 누구도 그 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진짜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조차도 외로움을 알게 되면 외로움을 감추는 기술도 생긴다. 그게 서글펐다. 나는 이제 따뜻한 말보단 조용한 공기를 믿는다. 화려한 대화보단 그냥 옆에 있어주는 침묵을 믿는다. 왜냐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침묵을 견디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친구가 하나 있다. 정말 가끔 연락이 오는 친구. 밥 먹었냐? 살아있냐? 단 2마디.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하루를 견디게 해줬다. 그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망했을 때도 말투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게 고마웠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연락을 이어가는 사람. 어쩌면 내가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나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상처받는 법을 배워버렸고 스스로를 숨기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가끔 그 친구가 예전엔 진짜 잘 나갔었지? 하고 물을 때 나는 그냥 웃기만 했다. 응, 잘 나갔었지. 그리고 잘 버려졌었지.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바빠서 그렇게 각자의 이유를 만들며 타인의 고통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킨다. 그래서 나도 배웠다. 이해받을 수 없는 외로움은 애초에 말하지 않는 게 낫다. 누가 내게 다시 물었다. 요즘 왜 조용해? 나는 또 그냥 좀 바빠서 그렇게 대답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바빠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 진짜 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나면 다시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고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커피가 있다. 휴대폰은 뒤집어 놓았다. 더는 알림을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봐. 혹시 당신도 잘 나가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환하게 웃었었는가? 그런데 지금 혼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다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옆에 머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귀한 일이란 걸 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가끔 들기도 한다. 시간이 더 흘렀다. 혼자인 게 익숙해질수록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엔 방어였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생존 본능.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진심이 뭔지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누가 친절하면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누가 다가오면 이 사람도 결국 떠나겠지란 비극적인 예감이 너무나 현실적이게 되었다. 내가 망한 건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신뢰가 깨진 뒤의 외로움, 그게 나를 가장 많이 무너뜨렸다. 사람은 결국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무너짐 속에서 혼자 남겨진다는 걸 깨달을 때 진짜로 무너진다. 어느 날 우연히 옛 친구의 SNS를 봤다. 잘 지내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자리에서 예전처럼 웃고 있었다. 문득 궁금했다. 나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까? 연락 한 번 없던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떠올리기는 할까? 답은 없다. 나는 그냥 기억 속에서 빠르게 휘발된 사람일 뿐이겠지. 그걸 인정하자. 좀 서글펐고 또 좀 자유로웠다. 남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든 머물려고 애쓰는 삶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줄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버렸다. 대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견뎌야 한다는 생각 대신 오늘도 내 속도로 살아보자는 말이 떠오를 수 있게 쉽진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냉정했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잊혀지는 것이 무섭지 않은 순간부터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다. 내 곁을 스쳐간 사람들,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어떤 날은 그리웠고, 어떤 날은 미웠고, 어떤 날은 그냥 그랬다. 그 사람들을 용서한 건 아니다. 다만 내가 나를 붙잡기 위해 그 기억들을 흘려보낸 것뿐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글을 쓰며 또 한 번 나를 비워내고 있다. 그렇게 해야 내일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우니까. 가끔, 아주 가끔 연락을 받고 싶어진다. 요즘 잘 지내? 단 한 줄만으로도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런 연락은 오지 않는다. 아니, 그들이 나를 떠난 게 내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건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지.
슬프지만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는데 정말 오래 걸렸다. 이제는 안다. 사람은 편할 때만 남는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곁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건 그냥 내가 불편해질 수 있는 누군가가 아직 안 생겼을 뿐이다. 예전엔 꼭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한테 해주는 말들이 제일 솔직하고 제일 위로된다. 오늘도 잘 버텼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넌 참 많이 자랐다. 이런 말들을 이제는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게 해준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 내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내가 무너졌을 때도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땐 내 벽을 조금은 허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내 속도대로, 내 방법대로,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마지막으로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 잘못 아니야. 진심을 줬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들이 떠난 게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사람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나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시는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는다.